정부의 세 부문, 입법, 행정, 사법인데 이게 조직 설계 관점에서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입법이 있죠. 선출직입니다. 입법 밑에 행정이 있어요. 거기에도 선출직 행정수반으로 선출직을 뽑습니다. 국가원수를 대신해서 국가원수라는 모자와 행정수반이라는 모자 두 개의 모자를 쓰죠. 어차피 국가를 대표하는 한 사람은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행정수반을 국가원수로 우리 법률체계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개 어느 나라로 그렇죠. 입헌군주제가 아닌 한. 자, 그 다음에 사법이 있습니다. 여기는 순전히 임용직이죠. 이렇게 간단하게 삼권 분립이 일어난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대적 의미의 삼권 분립이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선출된 입법부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뒤에서 설명드리죠. 그래서 이렇게 삼각으로 만들어진 이것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헌법이 만들어졌는데 그 헌법을 위반하는 놈들이 수시로 나오는데도 그것을 그냥 가만 두고 보고 있다는 거야. 누가? 국회의원들이. 그것은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아는 한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잘못하고 거짓말하고 비리를 저지르고 불법 행위를 해도 그냥 눈 감아주는 전통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원식도 그냥 눈 감아주고 있는 겁니다. 철통같이 내려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그림을 봅시다. 이번엔 직무설계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직무라는 게 있어요. 직무라는 게 뭐냐? 조직 내에서 한 사람이 맡고 있는 모든 업무의 총체, 이것이 직무입니다. 이것을 도대체 직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겸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겸직은 조직 내에서 한 사람이 다른 직무를 동시에 맡는 경우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이죠. 중기적이라고 말하는데 겸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 교수가 학장을 겸직하고 있죠. 또는 기업에서도 본부장이 팀장이 어디 잠깐 무슨 외국에 파견 나갔다든지 다른 일로 인해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될 때 본부장이 팀장을 대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겸직이죠. 겸무가 있습니다. 겸무는 조직 내에서 한 사람이 다른 직무의 일부를 맡은 경우에 일시적이죠. 그거는 교사가 방과 후 학생을 지도한다든지 총무과장이 회계 업무를 일시적으로 맡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겸무입니다. 겸임도 있습니다. 겸임은 다른 조직의 일부 업무를 맡는 경우 일시적이거나 중장기적이죠. 내가 겸임 교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조직에서 일하고 있는데 와서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고 7년간 대학원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그게 겸임 교수죠. 그게 바로 이런 거예요. 산업계에 종사하면서 대학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면 겸임이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권한대행이에요. 권한대행이란 뭐냐? 이것은 직무 담당자가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따른 직무의 권한을 대행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도대체 직무 권한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린 아까 얘기했던 직무가 뭔지 이해해야 돼요. 그 직무가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직무 권한이 뭔지를 못해요. 모르는 거예요. 자기 본래 맡은 직무에서 다른 사람의 직무를 권한 대행하고 있는 경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헌법 71조에 대통령이 고리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그 권한을 대행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직무의 권한을 대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직무에는 뭐가 있다고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고 뭐가 있다고요?
재량에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걸 잊지 마세요. 이 세 종류의 일이 하나의 직무에 항상 들러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법규화하고 직무 기술서로 만들고 그것을 성과 계약서로 만들고 또는 업무 협약서, 퍼포먼스 어그리먼트라고 말해요. 그 직무 기술서는 job description 또는 job specification이라는 영어의 우리말 번역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번역한 걸 우리가 갖다 쓴 거예요, 그냥. 직무 기술서, 성과 계약서 또는 업무 협약서 뭐 이런 걸 어떻게 이름을 붙이든 퍼포먼스 어그리먼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시화돼서 그 퍼포먼스 어그리먼트에 따라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충분히 다 했느냐 못했느냐는 것은 기간이 지난 다음에 보면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무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대통령이죠. 근데 이 대통령이란 직무를 누가 담당했느냐? 윤석열이라는 자가 담당했어요. 그런데 윤석열은 선출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자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 헌법 71조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무총리가 대신하게 되죠. 국무총리는 자기 직무가 있어요. 대통령 직무보다 가볍죠. 이 국무총리 직무에도 재량에 맡겨진 일, 반드시 해야 할 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 국무총리라는 직무를 담당한 자가 한독수라는 인간이죠. 이 한독수가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한독수는 선출직이 아니고 임용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선출직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어진 반드시 해야 할 일 중에서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국가 운영이 안 된다는 것만을 해야 됩니다. 왜?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임용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네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해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형식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대통령 직무 담당자에게 주어졌던, 다시 말하면 윤석열이라는 자에게 주어졌던 재량에 맡겨진 일이 무엇이냐를 따져야 돼요. 재량에 맡겨진 두 가지라고 했어요. 하나는 완전한 자유재량에 맡겨진 것과 의무적 재량에 맡겨진 것이 있어요. 의무적 재량에 맡겨진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윤석열이라는 대통령 직무 담당자가 자기 꼴리는 대로 할 수 있어요. 법무부 장관을 자기 친구를 둘 수도 있고 자기 아내를 내무부 장관으로 앉혀도 돼요. 뭐 어때? 이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해야 할 일만, 권한 대행이 몇 년씩 가진 않아요. 아주 짧게 가죠. 그래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국가 운영에 심대한 문제가 생긴다 하는 일만 반드시 해야 할 일 중에서 일부를 가져다가 자기 직무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직무에 혹처럼 하나가 더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권한 대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직무의 권한을 대행할 뿐이에요. 이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에요. 뽑은 적이 없으니까.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대행하면 안 돼. 대행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퀵 서비스를 어디다 보내야 돼요. 그날 보내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퀵 서비스를 보내. 그러면 내가 직접 가야 되는데 눈이 오고 갈 수도 없고 어떤 사정이 있어서 내가 못 갈 때 뭘 불러요? 퀵 서비스를 부르잖아요. 그 퀵 서비스가 그냥 딱 시키는 대로 그것만 하면 됩니다. 대행해 주는 거예요. 내가 갈 일을 퀵 서비스가 대행해 주죠. 근데 퀵 서비스
대행해 주는 사람이 가서 중간에 가서 뜯어보는 거야. 서류를 뜯어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서류를 뜯어보고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 그래서 자기가 고쳐 막 지 맘대로. 아니면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가 대행한다고 시키지도 않는 일을 그냥 해. 지금 나라가 그 꼴이 된 거예요. 보세요.